자, 이제 우리가 12장 AWT 끝내고 이제 컬렉션 프레임워크로 넘어왔는데, 자, 한번 봅니다. 자, 컬렉션이라고 있어요. 컬렉션 뜻이 뭡니까? 예? 수집, 모음, 뭐 이런 뜻이죠, 그죠? 근데 여기서 수집하는 걸 뭘 수집하겠어요? 객체들을 수집하겠죠? 맞습니까? 예. 그리고 컬렉션이라는 인터페이스예요. 얘는 컬렉션 밑에 리스트하고 셋이 있고요. 맵은 따로 있어요. 그래서 자, 수집을 하는데 프레임워크예요. 프레임워크이 뭡니까? 예? 프레임워크 무슨 틀이라는 거잖아. 틀 맞죠? 자, 그리고 여러분들한테 한 개 물어봅시다. 문서, 우리가 인터페이스를 왜 쓰지? 가장 궁극적인 목적이 한 단어로 표시할 수 있어. 에이씨, 왜 쓰지? 내가 그렇게 얘기했는데. 얘기해봐, 아는 사람. 한 단어로 표현할 수 있어. 스무개. 스무가 인터페이스를 왜 쓰노? 다솔. 다양성은 씨. 표준화잖아요, 표준화. 아닌가요? 리스트 인터페이스에 서는데 모든 메서드들을 구현 클래스가 다 그걸 구현을 하면 우리가 그걸 전부 다 리스트 계열이라고 하죠. 그 이유가 뭡니까? 표준화가 됐다는 거잖아. 딱 정해놨다는 거잖아. 그걸 다 오버라이딩을 해야 구현 클래스가 되죠. 맞나요? 그래서 우리가 그걸 일괄적으로 여러분들도 만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현업에 가시면 인터페이스에 관련돼서 회의를 많이 합니다. 모여서. 그래서 인터페이스 하나를 쫙 만들어 놓고, 그래서 표준을 만드는 거죠. 표준을 만들어 놓고 이제 분업 체계에 들어가고 독립적인 프로그래밍을 하는 거죠. 맞습니까? 예. 그리고 우리가 인터페이스를 배울 때 인터페이스는 객체 사용 설명서다라고 얘기를 했죠. 맞나요? 그 이유가 뭡니까? 그 인터페이스에 선언되어 있는 추상 메서드만 봐도 아, 구현 클래스에서는 이 메서드들을 다 구현했거니 생각을 하니까, 뭐 구현하지 않으면 추상 클래스가 되니까, 그죠?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보면 선언부만 알면 호출해가지고 쓰면 되잖아. 맞죠? 그게 인터페이스의 근간이었어요. 맞나요? 예. 그걸 알고 다시 한 번 더 되새김질 하시고 그 다음에 컬렉션에 들어가면 됩니다. 그래서 컬렉션이라는 것은 인터페이스입니다. 그리고 이 밑에 리스트와 셋 같은 인터페이스도 있고 독립적인 맵 인터페이스도 있어요. 이제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살펴볼 거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컬렉션이라는 것은 객체들을 수집한다. 수집을 하는데 프레임워크, 어떠한 틀에 맞춰서 표준화된 틀에 맞춰서 내가 수집하겠다. 이 뜻입니다. 모두 다가 공통된 틀에다가 JDK에서 만들어줬던 뭐 예를 들면 어레이 리스트라든지 벡터라든지 스택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 그리고 해시셋, 해시맵, 해시테이블 뭐 이런 것들로 우리가 정해진 프레임워크, 그게 프레임워크예요. 그런 걸 가지고 우리가 수집을 한다는 뜻이에요. 수집을 왜 하는데? 일괄적으로 객체들을 수집을 해야 그걸 갖고 우리가 뭐 하는데? 가공도 했다가 삭제도 했다가 필요 없는 거 날렸다가 뭐 이런 여러 작업들을 하실 거잖아. 거기에서 가장 많이 쓰는 게 바로 컬렉션 프레임워크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인터페이스나 다양성이나 뭐 이런 개념을 모르면 이 컬렉션 프레임워크 봐도 이해 안 돼요. 뭔 소리 하는지. 그리고 주소의 개념도 모르면 전혀 이해가 되질 않아요.
알겠습니까? 예. 자, 한번 보죠. 그래서 자, 컬렉션 프레임워크 이래 나오는데요. 자, 컬렉션은 사전적 의미로 객체 요소를 이제 수집해서 저장하는 것을 컬렉션이라 하고, 우리가 배열의 문제점이 뭐였어요? 여기 나와 있네요. 배열의 문제점. 한번 사이즈 정하면 줄이거나 늘리거나 동적으로 할 수 있나요? 못하죠. 그래서 우리가 그 대신에 벡터라는 클래스를 한번 써봤잖아요. 그죠? 그래서 정적이다. 그리고 불특정 다수의 객체를 저장하기 전에 하기에는 문제점이 상당히 배열은 많았다. 뭐 어떡하면 어레이 인덱스 아웃 오브 바운드 익셉션, 어떡하면 뭐 없으면 널 포인트 익셉션, 수없이 만나봤을 겁니다. 그죠? 예. 문제점이 많다. 그리고 객체를 우리가 삭제한다라는 것은 어떠한 인덱스에다가 널 값을 때려 넣는 거잖아요. 그죠? 그럼 이렇게 돼버리면 이런 꼬라지란다. 이런 형태가 되죠. 그죠? 이런 형태가 되면 이거 뭐 우리 강냉이 이거 한 대 맞아갖고 이빨 툭툭 빠진 그런 형태가 되고, 또한 이렇게 된 형국이라면 어떻게 된다는 뜻이에요? 새로운 객체를 추가를 하려고 한다면 우리는 반드시 반복문을 돌려서 그 자리가 널 값인지 확인을 해야 되는 불필요한 코드가 들어가서 우리한테는 좀 불편하다. 그죠? 그런 것들을 이제 다 극복하고 나온 게 컬렉션 프레임워크에 있는 소속되어 있는 애들입니다. 그래서 여기도 보시다시피 객체 배열 이렇게 10개 프로덕트 생성했는데 객체 추가 이렇게 해줘야 돼. 이걸 우리는 어태치 작업을 한다고 그때 우리가 얘기를 했죠. 그죠? 예, 이렇게 했고, 그리고 검색 반복문 돌려야 돼. 돌려가 이거하고 맞니? 물어보는 거야. 맞죠? 삭제할 때 널로 이래주고. 그래서 삭제가 된 곳, 즉 널을 찾아서 다시 저장을 해야 하는 코드, 아주 불필요한 코드단 말이죠. 그래서 객체 10개가 아니라 10,000개, 수만 개라면 이거 객체 돌리다가 널 값 찾다가 벌리다 보겠네. 맞잖아요. 예, 물론 배열이 완전 나쁜 자료 구조라고는 말한 적은 없어요. 다만 이러한 단점이 있어요. 그런데 컬렉션 프레임워크에서 리스트 계열들은 전부 다 배열 기반입니다. 배열을 근간으로 해서 배열의 단점을 극복해서 내부적으로 다 극복해서 나온 게 바로 리스트 계열들이에요. 리스트. 그래서 리스트 계열들이 우리가 봤던 것 중에 하나가 벡터였는데, 벡터는 인덱스로 관리가 되는 걸 확인을 했죠. 리스트 중에서 또 어레이 리스트, 벡터와 어레이 리스트가 있는데요. 벡터는 JDK 1.2에서 1.5 버전 그 사이에 썼어요. 알겠습니까? 그런데 JDK JDK 1.2 이전까지 있었죠. 그래서 1.2가 나오기 이전까지는 배열을 쓰다가 배열의 단점 이런 것들을 극복하기 위해서 나온 벡터, 스택, 그리고 또 뭐 있습니까? 해시 테이블 이런 것들이 있었어요. 그런 걸로 쓰다가 이제 비로소 1.2 버전이 되면서 추가가 됐어요. 컬렉션 프레임워크가. 아시겠죠? 예. 그래서 봅니다. 컬렉션 프레임워크라는 거는 객체들을 효율적으로 추가, 삭제, 검색 할 수 있도록 제공되는 컬렉션 라이브러리입니다. 그래서 프레임워크는 말 그대로 틀이나 작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라이브러리 기능을 이제 플러스해서 프로그래밍 방식을 이제 선택을 해서 하는 게 바로 컬렉션 프레임워크 방식인데, 요즘에는 또 바뀌었어요. 이거 다 플러스 하고요. 여기다가 함수적 프로그래밍이 또 들어갔어요. 그게 바로 람다식입니다. 람다에 보면 함수적 인터페이스, 그래서 거기에 보면 또 스트림을 얻어내서 어쩌고 저쩌고 쇼를 합니다. 그것도 상당히 공부할 내용이 많은데 아마 우리가 다루지는 못할 거예요. 시간이 그렇게 없기 때문에.
람다까지만 좀 하고 람다가 어떤 식이다라는 것까지만 우리가 보고 그리고 IO하고 자 그리고 fx까지 우리가 마무리를 할 거예요. 알겠습니까? 예, 그것만 해도 프로그램 만드는데 전혀 문제 없습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표준화, 정형화된 프로그램 방식이죠. 이거는 딱 정해져 있잖아. 인터페이스에 추상 메서드로. 그죠? 그래서 자바 유틸 패키지에 포함이 되어 있고요. JDK 1.2부터 적용이 됐고 이전까지는 말씀드렸다시피 흉내를 낸 거예요. 컬렉션 프레임워크를 흉내를 낸 거예요. 그게 바로 대표적인 게 벡터라는 거예요. 벡터. 알겠습니까? 자, 인터페이스를 통해서 정형화, 표준화된 방법으로 다양한 컬렉션 클래스들, 여기서 말하는 클래스는 당연히 구현 클래스를 의미하겠죠. 맞나요? 예, 요게 이제 컬렉션 프레임워크이다 라는 거고요. 자, 그 다음은 봅니다. 컬렉션 프레임워크에 주요 인터페이스들이 있습니다. 자, 상속 계층도를 먼저 한번 볼까요? 우측에. 자, 보시면, 자, 컬렉션이 인터페이스인데 최고 상위에 있어요. 맞죠? 컬렉션 안에는, 그러면 리스트하고 셋도 인터페이스인데 얘들도 역시, 컬렉션에 있는 추상 메서드들 다 상속 받았겠네요. 그죠? 맞습니까? 예, 상속을 받았기 때문에 이렇게 있고요. 근데 컬렉션 인터페이스에 있는 모든 메서드들 중에서 그대로 가져간 거는 셋 계열이에요. 셋 계열은 그대로 다 가져갔어요. 하지만 리스트 계열들은 좀 오버로딩도 된 것도 있고 좀 추가된 것들도 있어요. 왜냐? 얘는 인덱스로 관리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여기에 보면 컬렉션에 보면 예를 들면 이런 경우죠. 자, 컬렉션에 보면 add 메서드가 이렇게 있어요. 근데 오브젝트 타입으로 이렇게 add가 있어요. 우리 봤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리스트 계열들은 이 오브젝트 타입으로 하는 놈도 있고 add해서 자, 인덱스 값 이렇게 넣어주고요. 그리고 오브젝트 이렇게 넣어주는 것도 있었죠. 그죠? 맞나요? 자, 이렇게 오버로딩들이 되어 있다. 왜? 셋은 제가 공백번은 설명은 안 했지만 그래도 우리가 하면서 이 해시셋 이런 거 할 때도 제가 설명을 드린 바 있습니다. 그죠? 집합과 유사하다라고 했던 인터페이스였어요. 그래서 얘는 뭐예요? 순서를 유지합니까? 셋은 순서를 유지하지 않고 안에 들어가 있는 객체를 중복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맞죠? 자, 이런 구슬주머니 요 있네요. 구슬주머니가 있으면 여기에다가 뭐 예를 들어서 4발 달린 동물 아니면 직립보행하는 동물 아니면 뭐 수중에서 사는 동물 뭐 이런 것들만 넣는다면 어떻게 돼요? 중복될 수가 없잖아. 그죠? 4발 달렸다. 개, 고양이, 사자, 개 이러면 안 되잖아. 개 있잖아. 그래서 그러한 의미를 지니고 있는 게 셋이고요. 그리고 리스트는 제가 여러분들한테 빗대어 설명드렸던 게 분명히 있어요. 대기자 명단 맞죠? 대기자 명단. 우리 은행을 가든 병원을 가든 뭐 어딜 가든 간에 대기자 명단 이렇게 뽑아가지고 그거는 뭐예요? 인덱스죠. 뽑는 거 인덱스잖아. 그래서 1번부터 시작하잖아. 걔네들은 맞죠? 그 인덱스인데 소연이가 병원을 갔어. 근데 이소연이라는 동명이인이 있을 수 있잖아. 그렇기 때문에 얘는 인덱스로 관리가 돼서 인덱스는 중복을 절대 하지 않으니까. 그런데 그에 해당하는 값은 얼마든지 중복을 허용하는 게 바로 리스트 인터페이스죠. 또한 맵은 키와 밸류로 만들어져 있는 자료 구조죠. 맞습니까? 그래서 얘는 인덱스가 없어요. 그냥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ID, 패스워드 맞죠? ID 중복됩니까? 안 되죠? 패스워드 중복 가능하죠? 근데 패스워드 안 알려주죠 서로. 그죠? 근데 알고 보니 같이 쓰고 있어. 뭐 그런 경우도 있을 거고 또 뭐
또 뭐 있나요? 뭐 우편번호, 그쵸? 우편번호, 대구, 우편번호가 아니라 저 뭐 지역번호, 대구 이러면 053, 맞죠? 거기 또 뭐 있습니까? 뭐 제주 하면 061인가요? 064인가요? 뭐 여튼 서울이면 02, 맞죠? 이게 바로 키와 있지라래 여기 또. 와, 키와 밸류의 값입니다. 그죠? 예. 그래서 우리가 키를 주면 밸류 값을 얻을 수가 있죠. 그죠? 예. 그래서 근데 얘는 어떻게 우리가 반복을 돌릴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앞에서 봤던 키셋 기억나시죠? 키셋 키만 쭉 모아가지고 셋 형태로 만드는 거, 그죠? 그거를 통해 가지고 우리가 형상된 포문이나 아니면 이제 배우게 될 이터레이터라는 반복자를 통해서 하나하나씩 끄집어냅니다. 알겠습니까? 예. 그런 형태로 되어 있다. 한번 보죠. 그래서 상속 계층도를 보면 컬렉션이 위에 있고요. 그리고 밑에 보면 전미사로 리스트 계열과 셋 그리고 맵이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 리스트 붙은 것들은 1.2 버전부터 나온 거예요. 리스트로 안 붙은 것들이 벡터와 스택이 있죠. 그죠? 이거는 1.2 이전에 나온 거예요. 이전에 나온 거예요. 그래서 하위 호환을 위해서 이전 버전을 그냥 이런 벡터로 구현된 클래스들도 많을 거잖아요. 그죠? 그리고 스택으로 만들어진 것도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하위 호환을 위해서 그냥 클래스 이름은 그냥 동일하게 놔둔 거예요. 그와 마찬가지로 맵에 가보면 뭡니까? 어디 있습니까? 해시 테이블. 이게 예전에 1.2 버전에 이전에 해시 맵과 같은 형태로 쓰여지는 거예요. 그리고 프로퍼티즈도 마찬가지예요. 프로퍼티즈는 제네릭 타입으로 스트링 두 개의 값만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직까지 회사를 안 가봐서 정확하게 개념을 인지를 못할 수 있는데, 얘는요, 뭐 예를 들어서 DB 커넥션 하는 정보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데이터베이스 이름이 오라클이야, 아니면 MySQL이야. 그러면 MyOracle 이꼴, 그리고 뭐 11G, 그리고 이제 ID 스캇, 그리고 패스워드 타이거, 뭐 이런 형태로 우리가 txt 파일을 만들어 놔요. 프로퍼티 객체로 땡기기 위해서 만들어 놓고 읽어드려서 그걸 가지고 이제 DB에 접속을 하거든요. 그런 형태로 쓰여졌었어요. 물론 지금은 이제 해시 맵으로 거의 다 바뀌었죠. 자, 여튼 지금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될 거는 제가 여기에 빨간색으로 얘기를 해놨어요. 자, 밑에 표를 한번 보죠. 나머지 위에 건 우리가 다 안다, 그죠? 맞죠? 예, 그래서 인터페이스에 분류해서 컬렉션 인터페이스가 있는데, 그걸 상속받은 리스트 계열과 셋, 그리고 상속받지 않은 맵 계열이 있다. 그리고 리스트는 순서를 유지하고 저장을 한다. 그리고 중복 저장 가능하다. 얘는 당연히 순서를 유지하는 이유가 인덱스로 관리가 되기 때문에 그렇다. 셋은 순서를 유지하지 않고 저장을 하는 거예요. 하지만 중복 저장 절대로 안 됩니다. 네 발 달린 동물, 양의 정수의 집합, 소수의 집합, 이런 집합을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리고 맵은 키와 쌍으로 저장을 한다. 아이디, 패스워드 떠올리시면 이해됩니다. 자, 그런데 키는 절대 중복되면 안 되죠. 밸류는 중복이 될 수가 있겠죠. 맞습니까? 그래서 통상 키셋으로 받아들여서 이렇게 끄집어내서 사용을 합니다. 물론 이 키와 밸류의 값을 이렇게 우리가 나타내거든요. 이렇게 있으면 여기가 말씀드렸다시피 키 값이 들어가고 요게 밸류 값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거를 우리가 한 쌍을 가지고 따라합니다. 맵 엔트리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다 가지고 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 가져오는 메서드가 엔트리 셋이라는 것도 있어요. 근데 뭐 굳이 잘 모르겠습니다. 그거는 아무튼 자, 그래서 제가 여기다 적어놨죠.
위의 표의 내용은 컬렉션 프레임워크에서 상당히 중요한 개념이라서 자바 개발자라면 외울 정도로 학습을 해야 돼요. 툭 치면 나올 정도로. 왜? 너무 많이 쓰니까. 맞습니까? 예. 여기까지 일단 강의 한번 끊고요.